언니, 언니, 아빠가 오토바이 사고 났어. 다리를 못 써. 수술비가 없어. 언니, 우리 어떡해? 새벽 4시 30분. 베트남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35살 하나의 손에서 그릇이 와르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지만 하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건넨 초라한 기만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가족의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부를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라디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시면 가슴이 먹먹해지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먼저 눌러두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혹시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의 기운이 깃들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하나는 눈을 떴습니다. 15년째 똑같은 시간이었죠. 77세 시어머니는 이미 부엌에 계셨습니다. 늦었네. 빨리 나와. 네, 어머니. 하나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무 씻고, 배추 다듬고, 양념 버무리고,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손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8시가 되자 시장 반찬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들 앞에서는 환하게 웃으셨죠. 하나는 묵묵히 뒤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나씩 옆 가게 김영희가 밝게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33살 영희는 늘 화사한 옷차림이었어요. 오늘 친정 가는데 같이 점심 드실래요? 아, 저는 일해야 해서요. 에이, 우리 시어머니는 점심시간에도 쉬라고 하시던데. 영희가 지갑에서 5만 원권을 꺼내 보였습니다. 친정 갈 때마다 이렇게 주시거든요. 하나씨 시어머니도 잘해주시죠? 하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네, 뭐. 잘해주세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만 15년 동안 단 한 푼도 받아본 적 없는 자신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영희가 나간 후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저 집은 저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야. 남 부러워할 시간에 일이나 해. 오후 3시 하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장에는 30만 원이 전부였어요. 15년 동안 모은 돈. 월급은 매달 시어머니가 다 가져가셨습니다. 내가 번 돈도 우리 집 돈이야. 베트남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 걱정하지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녁 6시, 18살 준호가 대학 원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학교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 성함, 직업란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펜을 들었다가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준호야, 저녁 먹을래? 아니요. 준호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해준 거 아니잖아요. 준호야, 나도 내 엄마인데.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세요. 12살 수진이는 조용히 책만 보고 있었어요. 52세 남편 민수가 코를 찡그렸습니다. 김치찌개인데 왜 냄새가 이상해? 다시 끓일게요. 에휴. 민수는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밤 11시. 모두가 잠든 후 하나는 마지막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 따가웠지만 이제는 익숙했어요. 화장실 구석에 앉아 하나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내면 안 돼.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새벽 4시 30분. 하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베트남 국제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언니.
여동생 후엔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가 오토바이 사고 났어. 다리를 못 써요. 수술해야 한대요. 언니, 어떡해.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와르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야?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새벽부터 시끄럽게.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사고 나셨대요. 수술을 해야 한대요.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어머니, 제가 며칠만 다녀와도 될까요? 지금이 언제인데? 김장철이야. 1년 중 제일 바쁜 때라고. 하지만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왜 우리 일이야? 하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며 두 손을 모았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지 못했잖아요.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내려다봤습니다. 가고 싶으면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요. 첫째, 김장 200포기 전부 담그고 가. 네. 둘째, 2주일치 반찬 미리 만들어놔. 네. 셋째, 사흘만 다녀와. 사흘요? 사흘. 그 이상은 안 돼.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김장 200포기를 사흘 안에 끝내야 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배추를 씻었습니다. 찬물에 손가락이 얼얼했어요. 물을 썰고 파를 다듬고 고춧가루를 버무렸습니다. 손가락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공항에서 본 모습이었어요. 리나, 잘 살아라. 우리는 걱정하지 마. 밤새 일했지만 100포기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은 부어올랐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하나야, 괜찮아?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틀째 밤. 제대로 못해? 시어머니가 항아리를 확인하며 혀를 찼습니다. 양념이 왜 싱거워? 다시 해. 다시요? 그래, 제대로 할 때까지. 하나는 그날 밤 꼬박 세웠습니다. 마지막 항아리 뚜껑을 덮은 건 출발 전날 새벽 5시였어요. 200포기. 드디어 다 끝냈습니다. 손가락은 피투성이었고 손톱 밑은 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는 웃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출발 당일 아침, 하나는 작은 가방을 들고 거실에 섰습니다. 20년 만의 귀향이었지만 가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뭐 가져갈 거 없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친정이 얼마나 가난한데 빈손으로 가게. 시어머니는 큰 검은 비닐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가져가. 동네 헌옷 수거함에서 골라왔어. 하나는 비닐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색바랜 티셔츠, 목이 늘어난 옷들, 구멍난 양말이 가득했어요. 베트남은 덥잖아. 이런 게 딱이야. 거기선 이것도 좋은 옷이래. 하나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20년 만에 친정에 가는데 헌옷이라니. 그리고 이것도. 시어머니가 김한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만든 최고급 김이야. 먹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우리가 정성껏 만든 거잖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때 김영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하나씨, 오늘 베트남 가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편찮으셔서요. 영희의 시선이 헌옷 봉투와 김상자로 향했습니다. 아, 선물이 그것뿐이에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뭐.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 갈 때마다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씩 주시거든요. 그래야 체면도 서고. 하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 저 그런 뜻은 아니고. 조심히 다녀오세요.
영희가 나갔습니다. 영희는 영희고 우린 우리야. 남이랑 비교하지 마. 시어머니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인천공항 로비. 주변 사람들은 화려한 쇼핑백과 큰 캐리어를 끌고 있었어요. 하나의 손에는 헌옷 봉투와 기만 상자뿐이었습니다. 두 손이 가벼웠지만 가슴은 무거웠어요. 게이트 앞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초라한 옷차림에 작은 가방 하나, 검은 비닐봉투와 김상자. 20년을 살았는데 이것뿐이구나.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비행기 안. 옆자리 승객이 말을 걸었어요. 베트남 가세요? 친정이에요. 오랜만에 가시나 봐요? 20년 만이에요. 와, 그럼 선물 많이 준비하셨겠네요. 하나는 발밑에 헌옷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네, 뭐. 조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멀어졌어요. 20년 전엔 꿈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헌옷과 김상자만 들고 돌아가는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공항. 하나는 낡은 택시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입구.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레티하 아니야? 한국 갔던 애. 근데 짐이 그것뿐이야? 헌옷이랑 김상자라니. 하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 앞. 담벼락은 금이 가 있었고 지붕은 무너져 있었어요. 엄마, 엄마. 60세 엄마가 나왔습니다. 리나, 내 딸. 엄마는 뼈만 앙상했어요. 엄마 아빠는요? 안에 계셔. 그런데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문을 열자 63살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두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반신 마비. 아빠, 리나야. 왔구나. 수술은요? 돈이 없어서 3천만 동이래. 하나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천만 동. 한국 돈으로 150만 원. 시어머니께 한 번만 부탁했으면 됐을 금액이었어요. 남동생 투엔이 들어왔습니다. 20세 투엔은 얼굴이 그을려 있었어요. 누나, 투엔아, 학교는 중퇴했어. 지금은 건설 현장 일용직해. 하루에 10만 동. 일이 있을 때만. 동생아, 괜찮아, 누나. 나는 힘이 세니까. 여동생 후에는요? 학교 갔어. 고3인데.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학기 등록금이 없어서 아마 중퇴할 거야. 무슨 소리예요? 후엔이는 공부를 잘하는데 어쩔 수 없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날 저녁 식탁에는 쌀밥 한 그릇과 김치 몇 조각뿐이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요즘 하루 한 끼만 먹어. 쌀이 귀해서. 전기는요? 하루에 2시간만 써. 저녁에만. 전기세가 밀려서. 물은요? 우물물 길어다 써. 왕복 1시간 걸려. 투애니가 매일 3번씩 가. 하나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리나야, 울지 마. 엄마가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15년 동안 한국에서 단 한 푼도 보내지 못했어요. 아버지 수술비도 못 구했고 동생들 학비도 못 냈습니다. 헌옷과 김상자만 들고 왔어요. 밤, 하나는 옛날 자기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쌩쌩 들어왔어요. 20년 전 이 방에서 꿈을 꿨습니다. 한국 가면 돈 벌어서 가족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지만 지금 하나는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뭘 한 거지?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다음 날 아침, 사흘째 되는 날, 오늘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리나야, 김상자 좀 열어봐. 우리도 먹고 싶구나.
하나는 김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김이 가지런히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맨 위 김 한 장을 집었습니다. 그때 김 사이에서 무언가 떨어졌어요. 100달러 지폐.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돈이잖아. 하나는 다시 김을 들쳤습니다. 또 100달러. 그리고 또 손이 더 빨라졌어요. 김을 하나하나 들춰낼 때마다 100달러가 나왔습니다. 투엔과 후엔도 달려왔어요. 누나, 이게 뭐예요? 돈이야. 김 사이에 식구들이 함께 김을 들쳤습니다. 김은 모두 200장, 각 김마다 100달러 한 장씩, 총 2만 달러였습니다. 상자 바닥에는 붉은 주머니가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반지 5개, 그리고 편지 한 장. 봉투에는 하나에게 라고 쓰여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나야, 15년 동안 수고했다. 내 월급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았어. 혹독하게 대한 건 너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단다. 세상은 냉정하고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지. 하지만 너는 끝까지 버텼어. 김상자 안의 돈은 내 월급이야. 15년 동안 모은 돈. 베트남 은행에 내 이름으로 통장도 만들어뒀어. 3천만 원 들어있다. 동생들 학비 내고 부모님 모시거라. 금반지는 내가 아껴뒀지. 왕복 비행기표도 가방에 넣어뒀어. 엄마 아빠 모시고 한국 구경시켜드려라. 하나야, 넌 이제 진짜 우리 딸이다. 사랑한다. 편지 뒷면에는 베트남어로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5년. 단 한 번도 따뜻한 말 없었던 15년. 냉정하기만 했던 시어머니. 하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한 푼 한 푼. 엄마, 하나야. 후엔이 울면서 하나를 껴안았습니다. 누나, 투엔도 눈물을 흘렸어요. 리나야, 정말이니? 엄마도 떨렸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 수술도 하고 동생들 학교도 보낼 수 있어요. 하나는 김상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초라하다고 생각했던 김상자. 그 안에는 15년의 깊은 사랑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글로 쓰인 편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하나야, 15년 동안 수고했다. 혹독하게 대한 건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어. 너는 끝까지 버텼구나. 자랑스러웠단다. 내 월급은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전부 모았어. 15년 동안 매달 내 통장에 넣어뒀지. 베트남 은행에 내 이름으로 3천만 원이 들어있단다. 아버지 수술비 쓰고 동생들 대학 보내거라. 금반지는 내가 아껴뒀지. 가방 안주머니에 왕복 비행기표가 들어있어. 부모님 모시고 한국에 오너라. 우리 집에서 한 달 동안 편히 계시게 해드려라. 하나야, 넌 진짜 우리 딸이야. 사랑한다. 하나는 눈물을 닦으며 뒷면을 넘겼습니다. 베트남어로 쓰인 글씨가 보였어요.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니? 하나는 베트남어로 천천히 읽었습니다. 코너이 메다 지아우 탁가 띠엔 르엉. 딸아, 엄마가 너의 월급을 전부 숨겨뒀단다. 메 비에 드무 띠엔 나이방 띠엥 한국. 엄마는 한국어로 이 편지를 쓰지만 콘파이 동농 띠엥 베트남 드 히에우 맘에 유콘. 너는 베트남어로 읽어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하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콘 라 콘 가이 꾸아메. 너는 엄마의 딸이야. 메 유콘.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하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15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 어머니, 엄마도 함께 울었습니다. 투엔과 후엔도 울었어요. 좁은 방에 가족의 따뜻한 울음이 가득 찼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하나는 가방 안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정말로 비행기표가 들어 있었어요. 왕복 4장. 엄마, 아빠, 투엔, 후엔 모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출발일은 한 달 후였습니다.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비행기표를 만졌습니다. 리나야, 이게 정말이에요, 엄마. 우리 모두 한국에 갈 수 있어요. 하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것.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그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구나. 하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슴팍 깊이 넣었습니다. 평생 간직할 거예요. 15년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건넸어요. 레티 한임 명의입니다. 15년 동안 매달 입금되었네요. 통장을 펼쳤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총액 3천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아버지 수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3천만 동을 내고 바로 수술을 진행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다시 걸을 수 있나요? 재활 치료를 잘하면 가능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아버지는 병실에서 두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느껴져. 다리가 느껴진다. 리나야, 고맙다. 아니에요, 아빠. 두 번째는 동생들 학교였습니다. 투에는 대학에 다시 등록했어요. 기계공학과 2학년. 누나, 정말 괜찮아? 괜찮아. 내 꿈 이루렴. 후에는 고등학교 3학년 등록금을 냈습니다. 언니, 나 대학 갈 수 있어. 당연하지. 세 번째는 집 수리였습니다. 새는 지붕을 고치고 금간 벽을 보수했어요. 전기도 정상 연결했습니다. 며칠 후 큰 트럭이 집 앞에 멈췄습니다. 배송 왔습니다. 레티 한임 맞으시죠?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이 내려졌어요.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리나야, 이게 다 뭐니? 엄마 선물이에요. 이제 우물물 안 길어도 돼요. 엄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리나야.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머, 레 집에 냉장고 들어왔네? 세탁기도 있어. 일주일 전 수군거리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제는 부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레티하, 대단해졌네. 딸이 효녀야. 하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 태도가 바뀌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가족이 행복해진 것. 그날 저녁 식탁엔 신선한 고기와 야채가 가득했습니다. 하루 한 끼가 아니라 세 끼를 먹을 수 있었어요. 투엔이 말했습니다. 누나, 이게 꿈은 아니지? 꿈이 아니야. 후엔도 웃었어요. 언니, 나 한국 가서 시어머니한테 인사드리고 싶어. 그래, 한 달 후면 돼. 아버지가 재활 운동을 하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조금씩 다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리나야, 내가 꼭 한국에 걸어서 갈 거다. 네, 아빠. 하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이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절망뿐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15년의 고통이 15년의 축복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인천공항 입국장. 하나는 휠체어를 밀며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재활 덕분에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먼 길은 힘들었습니다. 엄마, 투엔, 후엔이 뒤를 따랐어요. 리나야, 누가 나와 있니? 하나는 출구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어머니, 하나가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팔을 벌렸어요. 하나야, 잘 왔다. 하나는 시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느끼는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시어머니는 아버지께 인사했습니다. 사돈어른 박순자입니다. 고맙습니다. 딸을 잘 키워주셔서. 하나가 우리 집을 지켰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 안. 준호와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라고 합니다. 준호야, 잘 지냈니? 네. 엄마. 준호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 2층 집. 베트남 가족들이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리나가 15년 동안 살았던 곳이구나. 엄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한 달 동안 편히 계세요. 저녁 식탁. 두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건배합시다. 우리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건배. 투엔이 말했습니다. 저는 기계공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좋지. 열심히 해라. 후엔도 말했어요. 언니처럼 한국어 잘하고 싶어요. 우리가 가르쳐 줄게. 준호가 물었습니다. 형, 게임 좋아하세요? 네. 같이 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예뻐요. 너도 예쁘다. 하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야, 15년 동안 고생했다. 이제는 진짜 우리 딸로 살아라. 네, 어머니. 저도 사랑합니다. 그날 밤 하나는 베란다에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베트남을 떠날 때 봤던 별과 같은 별이었어요. 그때는 막연한 꿈만 가득했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이 생겼습니다. 두 나라의 가족, 한국 가족도 베트남 가족도 모두가 하나의 가족이었어요. 15년의 고통은 15년의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집에 온 거구나. 진짜